오늘 오전 중에 한참 대선 막바지로 가고 있는 한국 대선에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터뜨렸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이 백악관에서 진 100일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단독 진행했는데요.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져서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에 이제 배치되어서 곧 가동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드에 대해서 10억 달러짜리, 즉 1조 1300 1억 원짜리니까 이 10억 달러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즉 듣기에 따라서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FTA에 대해서는 앞에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정을 원한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재협상인지 뭔지 좀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재협상을 뜻한다고 트럼프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재협상하거나 재협상이 서로 될 만큼 뜻이 안 맞으면 없애버리고 한미 FTA는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쪽으로는 치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 시기에 한미 FTA와 사드 이야기를 이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트럼프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생기는 결말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27이고 아버지가 죽고 물려받았다. 어린 나이에 정권을 이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면서 자,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했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믿는다. 그는 혼란이나 죽음을 원치 않는다. 매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이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지난 4월 6일, 7일 이틀간 트럼프를 만난 이후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문제가 한국에는 불똥이 떨어졌는데요.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10억 불 사드에 대해서 한국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선거를 앞둔 한국의 국방부나 이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하긴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곧바로 입장 자료를 발표해서 한미는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에 관련된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야기한 10억 달러는 결국 사드 포대 한 개의 가격에 해당되는데요. 작년 2월달 미국과 사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착수한 이후에 사드 비용은 누누이 소파 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 전력은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장비의 비용을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왔죠. 자, 트럼프의 이런 반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지금 대선을 열흘 남겨놓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바보도 아닌데 굉장히 계산에 밝고 협상 전략에 밝은데 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기존의 한미 양국의 합의를 거스르는 발언을 해서 한동안 잠잠해지던 사드 문제에 왜 불을 질렀을까? 오늘 국방부는 급히 입장 발표를 내고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라 했지만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송두리째 의심받고 있는 부분일 거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국내의 좌파 단체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고 유해성 논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비용은 분명히 미국이 된다. 우리는 땅만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슬쩍 끼집어냈는데요. 자, 한국은 어쨌든 이 문제에서 매우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부분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대선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당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안철수가 2등을 갈고 있고 보수 후보의 당선 확률이 현재로서 별로 높지 않다. 저도 이 외교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미국은 이미 분석해서 보고 알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며칠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제가 요 며칠간 계속 반복을 해서 한국의 대선 시기에 미국이 펜스가 와서 한미 FTA 리폼 개정 정도를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조문 수정 정도이지 개정도 아닐 것이다 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한미 FTA 재협상을 하거나 상당한 부분을 개정해야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엊그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철강, 조선,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한 수출물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품목인지 과거 60년대 사라졌던 국가안전법을 끄집어내어서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다. 이건 핑계에 불과하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수입 제한을 취하려고 협박을 한다. 더 나아가서 한국산 철강 등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매기고 있다. 자, 한미 FTA를 개정하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과거에 사라진 사실상 쓰지 않는 사문화된 법을 이렇게 다시 끄집어내어서 거기에 나오는 미국 안보 위협이라는 조건으로 그걸 들먹인다. 또 더 나아가서 반덤핑 관세를 세게 때린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환율 조작에 관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뭔가 하면요. 미국이 새로 탄생하는 한국의 정부가 미국의 뜻보다는 중국의 의지나 또 북한과의 어떤 협상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 있는 정부다라고 보고 아침에도 이야기한 북한하고의 어떤 핵에 대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살짝 고리도 열면서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이 한미 관계에 대한 압박 수단들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는 겁니다. 그 일환으로 사드 10억 불 이야기도 던진 겁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길들일 때 뭐라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하겠다. 선거 과정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 또 신선한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조직의 책임자로 나바로 교수라고 중국을 제일 싫어하는 미국 내에서 사람을 거기 앉혔습니다. 책임자로. 그래가 중국을 때리니까 시진핑이 큰 소리를 쳤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쫄았습니다. 여기에 대만 차이잉원과 통화도 하고 하나의 중국을 인정 안 할 것처럼도 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받친 시진핑은 10월 달에 중국 전인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비리비리하게 가다가는 경제도 안 좋은데 바싹 깨질 수가 있으니까 트럼프하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미국으로 갔고 플로리다의 리조트에서 독대를 하면서 트럼프에게 아마 상당한 충성맹세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아들을 더 이상 도발 안 하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나중에 협상하자고 오면 좀 상대도 해주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선물을 주듯 이야기한 게 북한을 너네가 신경을 쓰면 환율 조작국을 빼줄 수 있다. 그리고 통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북한 문제가 잘 안 되면 다시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를 끼웠습니다. 자, 러시아하고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트럼프가 붙어먹어서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중요한 러시아 해커들이 뽑은 것을 위키리크스가 폭로하고 트럼프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집권하고는 러시아를 그리에 두고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정부군을요. 러시아 편인 정부군을. 자, 트럼프 향후에 껄끄러운 상대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처음부터 냅다 언론 인터뷰로 말로 트위터로 조져놓고 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어서 자, 네가 성의를 보이니까 없었던 걸로 할게 라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걸 아는 일본의 아베는 아예 협상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아서 먼저 너네들한테 해줄 거니까 우리한테 잘 해주라고 그냥 초장에 입도 선내로 승부를 끝내버렸습니다. 자, 한국 미국에 노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만난다, 사드 공짜로 주는데 배치하니 아니 뭐 난리다, 무슨 뭐 주한미군 전시작전권 넘겨주라.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과거에 다른 사람을 미국의 부시나 오바마나 힐러리를 상대할 때처럼 미국을 대하다가는 그야말로 외교 경제 문제가 안보 경제 문제가 동시에 터져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당장 이렇게 지금 사드하고 안보하고 FTA 동시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지금 미국하고의 초장에 잘못 풀면 안보 경제 위기가 동시에 와버릴 수 있다 했던 이야기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습니까? 자, 너네 우리하고 이런저런 소리 하면 자, 이제 돈 내라 했다고 사드 빼라 이렇게 만약에 가면요, 그래? 사드도 빼고 주한미군도 뺄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사드 돈 내라니 갖고 가라, 한미 FTA 저런다, 뭐 한미 FTA 미국이 뭐 반미 감정을 스스로 조성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제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입을 다물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수정할게요. 지금부터 입을 다물고 이 일은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놀리다가는 대선 후보라고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협상 전략에서 김정은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김정은이 뭐라 합니까? 원래 안 하던 걸 사고를 쳐놓고 나한테 잘 해주면 더 이상 사고는 안 쳐줄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는 손해본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떡을 지나가면서 공짜로 막 훔쳐서 입에 쳐놓고는 뭐라고 하면 네가 지금부터 나한테 잘해주면 앞으로 너그 떡은 함부로 먹지는 않을게. 지는 떡 먹은 것만큼은 지는 공짜로 얻고 그러고도 뭘 얻어내는 대신에 떡 안 먹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맨입으로 솔직히 말하면 오만 걸 다 얻어낸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 똑같아요. 중국을 보고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오바마나 부시 때 하지도 않던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겁을 잔뜩 줬습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생겨서 미국도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말을 아예 안 하죠. 이 사람은 그거 뭐 그냥 중국하고 헤어지면 헤어지지 걸어버려. 그리고 세컨드리 보이콧 해버려. 은행이고 기업이고 다 묶어버려. 이렇게 말을 막 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점잖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저거 페인트 모션이다, 속임수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럴 만한 애측불허의 또라이가 그런 말을 하면 상대는 공포를 갖게 되죠. 자, 요약하자면 사드 10억 불짜리다, 한미 FTA 개정 내지 폐기해버리라 하는 부분은 트럼프가 한국의 대선 이유를 놓고 특정 부분을 겨냥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해줬고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줘버릴까? 즉 사드도 빼고 주한미군도 빼고 한미 FTA도 폐기하고 한번 살아볼래? 하고 선제 길들이기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트럼프가 말했다고 그 말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는 항상 길을 들이기 위해서 높은 수준에 감당하지 못할 말을 던집니다. 자, 중국이 트럼프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 해서 시진핑이 트럼프 이 나쁜 새끼 너 다시는 안 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중국이 시진핑이 플로리다 갈 때까지 입 딱 다물고 갔습니까? 이렇게 던지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고 나서요 차분하게 그 배경을 분석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풀어가면 이거는 나중에 협상의 카드로 던진 이야기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부터 TV 토론에서 나불나불 대면 반미 감정 조성하고 한번 붙어보겠다. 못 산다. 자, 이러다가는 진짜 그물에 통째로 걸려가지고 작살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측이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선거를 앞둔 한국의 국방부나 이 정부 관계자들은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제하긴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곧바로 입장 자료를 발표해서 한미는 소파, 즉 주한미군 지휘에 관련된 협정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야기한 10억 달러는 결국 사드 포대 한 개의 가격에 해당되는데요. 작년 2월달 미국과 사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착수한 이후에 사드 비용은 누누이 소파 협정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소파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국 전력은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오늘 오전 중에 한참 대선 막바지로 가고 있는 한국 대선에 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터뜨렸는데요. 트럼프가 오늘 이 백악관에서 진 100일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단독 진행했는데요.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커져서 재협상을 하거나 폐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경북 성주에 이제 배치되어서 곧 가동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드에 대해서 10억 달러짜리 미국은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져 왔죠. 자, 트럼프의 이런 반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지금 대선을 열흘 남겨놓은 시점에서 트럼프가 바보도 아닌데 굉장히 계산에 밝고 협상 전략에 밝은데 왜 느닷없이 이런 말을 했을까? 자, 기존의 한미 양국의 합의를 거스르는 발언을 해서 한동안 잠잠해지던 사드 문제에 왜 불을 질렀을까? 오늘 국방부는 급히 입장 발표를 내고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는 거라 했지만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송두리째 의심받고 있는 부분일 거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했을 때 국내의 좌파 단체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용 문제를 이야기하고 유해성 논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1조 1301억 원짜리니까 이 10억 달러짜리 사드에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즉 듣기에 따라서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FTA에 대해서는 앞에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개정을 원한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재협상인지 뭔지 좀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재협상을 뜻한다고 트럼프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재협상이 서로 될 만큼 뜻이 안 맞으면 없애버리고 한미 FTA는 없던 걸로 하자. 우리 쪽으로는 치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이 시기에 한미 FTA와 사드 이야기를 이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트럼프는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해서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생기는 결말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 자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27이고 아버지가 죽고 물려받았다. 어린 나이에 정권을 이끄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러면서 자,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했고 시진핑에 대해서는 그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믿는다. 그는 혼란이나 죽음을 원치 않는다. 매우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는 이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지난 4월 6일 7일 이틀간 트럼프를 만난 이후 트럼프는 시진핑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문제가 한국에는 불똥이 떨어졌는데요. 국방부는 즉각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렇게 10억 불 사드에 대해서 한국